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덕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때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변해야 되잖아요. 뭐 제조가 변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변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변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각각 막 흩어지면 안 되고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대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 52시간 제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 60, 7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기업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정부나 조직 차원에서에 대한 고민들만 이루어졌지 개인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면요, 사실 좀 많이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워라밸 남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뭐 말이나 좋지, 우리는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제 샘플들,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유럽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고요. 실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얘기들을 깊은 인터뷰로 풀어보려고 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게 워라밸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또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구나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만드시는 콘텐츠 자체가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랑 관련된 여러 키워드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아요.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각 회사가 이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 고객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바뀐 제도 안에서 어떻게 기존에 하셨던 교육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집에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또 의견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거 하면 워라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 가서도 일해야 돼가지고 워라밸이 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제 퇴근 네, 맞아요. 불 꺼버리는 회사도 있다고.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일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져서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양이 이제 하는 과정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만 뚝 잘라버리면 이제 그 안에서 한동안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을 것 같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워라밸이라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는 게 목적인데 저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은 국내에서도 외국계 기업만 가도 문화가 다르다고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네네. 거죠. 저희도 겪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그럼 좋을 것 같아요. IT나 그런 기업은 게임 회사들 정말 업무 강도 세거든요. 맞아요. 항시 맨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 속에서 자기만의 취미나 그런 워라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걸 회사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되게 보기 좋아서 52시간에 딱 맞춰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나의 취미나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접근을 했으면 좋고 좀 넓게 봐서 워라밸이 그냥 내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걸로 좀 벗어나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보람을 느끼고 되게 중요해요. 네, 사람들의 편견이나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전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일하는 게 되게 미덕처럼 진짜 여겨지니까 좀 그 균형을 잡자의 시간 균형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성숙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주도권, 그다음에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의미를 느끼면서 하는지가 궁극적인 워라밸에 되게 키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얼마나 그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제도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지도 있었고,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네덜란드가 여자보다 남자가 내는 아이를 위해서 내는 휴가 있잖아요. 네, 그게 더 많아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왜? 결과들이었고 OECD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0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대략. 그 중에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위를 계속 하는 나라가 독일하고 네덜란드예요. 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제도적으로도 돼 있고, 이제 인식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직접 보여줘야 이거를 저희도 느껴보고 그러면 네덜란드 워라벨 문화를 한번 저희가 취재를 직접 해보고 저희가 하면서도 떨어져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좀 뭐랄까 리모트 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일하기 방법들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연습해 본다는 말이 더 네. 맞겠다. 그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워라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리서치도 하지만 실제 있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그것들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건 사실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도 진짜 워라벨을 만든, 그 워라벨을 가능하게 한 어떤 기업의 문화, 그 다음에 사회의 제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설렙니다. 세계 워라벨 지수 1위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 워라벨의 시크릿을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출국을 하러 인천공항 제1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설렜다. 너무 설레.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루트 프랑크푸르트를 가는 걸 타고 경유할 거고요. 저희 유심카드 미리 주문했거든요. 해외 가서도 뭐 온라인으로 뭐 통화도 많이 해야 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돼서 근데 이거 미리 주문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도 되나 봐요? 네. 제가 한국에서 원래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원고를 좀 하나 넘겨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한국하고 시차가 7시간이 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한 4-5시간 전에 열심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좀 리모트 워크를 하거나 스마트 워크를 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루를 반나절 정도 더 먼저 산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일이 정말 잘 돼요. 왜냐면 기내에 엔진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공기 소리가 하고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백색 소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은 사람들이 어둡고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시간이 정지된 느낌?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자정 넘어가고 사람들이 다 잠들면 일이 정말 잘 되잖아요. 보통은 나도 피곤해서 자는데 이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이제 피곤함이 없어진 상태니까 뭔가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하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왔어요. 드디어 유럽에 왔어요. 갑니다. 고고! 짜잔! 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약 한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마을입니다. 여기 치즈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긴 저희 숙소도 있고요. 바로 뒷마당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네덜란드에서 이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조지, 개인,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직접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숙소로 머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떤 걸 인터뷰할지 의논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저희의 거주 공간이자 또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런 집이 이쪽에 잘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요,
정말 너무 아름답죠. 지금 시간이 한 9시가 조금 안 됐는데 이런 곳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한번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있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 컨셉으로 이제 잘할 거예요. 마크요. 마크는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타트업들을 꽤 굉장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린 상태였고 이제 그러다가 네덜란드에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족과 조금이라도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한국에서의 일을 잠시 정리를 하고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고 정리를 하고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현재는 지금 가족과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It was really touching interview. I remember that. 고은 씨는 한국에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꽤 오래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역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네덜란드인은 어떤지도 알 수 있었고 또 한국과 네덜란드의 차이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좀 잘 알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의지로 했으면은 차라리 진짜 한국에서 더 편하고 잘 살았을 텐데 한국에 가서 살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을까 내 미래 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환경을 얻을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지금 뭐 당장은 외롭더라도 어디서 너무 하고 싶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야 하고 또 그냥 남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특별한 시간을 막 내야만, 많은 시간을 내야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르코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집을 나서면 있는 자연들, 그리고 업무 환경 군데군데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독서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또 네덜란드의 흔한 자전거 이런 일상에서의 자연을 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변보한수석님은 유럽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ABN 암로에서 리스크 관리팀에 계신 분이세요. 네덜란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 또 실제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ABN 암루의 이제 여러 공간적인 부분들도 구석구석 보여주셨고요. 또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 ABN 암루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은행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수평적이고 또 혁신적인 모습들을 갖출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한 90여 개 이상의 내셔널리티가 우리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나죠? 아이가 아빠가 왔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오면은 특히나 아빠가 오면은 엄마랑은 다르게 좀 눈치를 본다거나 약간은 어색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에버트가 많이 아이와 놀아줬다는 게 정말 한눈에 보일 만큼 이 아이가 너무 편안해하고 친근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가 잘 때 아빠가 옆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가 그걸 같이 따라서 읽고 해주는 모습이 글쎄 뭐랄까요? 정말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엄마의 사랑만큼 뭐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색깔로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할 수 있었어요. 따따따따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안에서 못한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충분히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